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18일 갑신 두 번째 기사 1425년 명홍이 1년 공사 비자와 양민 사이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사회신분적 규정 내용 병조에서 개하기를 일찍이 교지를 내리시어 영락 12년 갑오 6월 28일 이후에 공사 비자로서 양민에게 시집가서 낳은 아이는 모두 아비를 따라 양민으로 하고 전조 때 백성의 신분을 판정하던 예와 같이 호적에 붙이어 군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서 호적에 붙이는 데 주의하지 아니하면 후일에 양민과 천민이 서로 송사할 때 분별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에는 한성부에서 지방에서는 각 고을에서 갑오년 6월 28일 이후부터 갑진년 12월 이전까지 양민에게 출가한 자를 조사해 두고 공처비자는 삼절린에게 사처비자는 본디 주인에게 그들이 출가한 연호를 핵실하여 기한 뒤에 출가해서 낳은 것이 명백한 자는 곧 호적에 붙이었다가 나이 15세가 차기를 기다려서 군역을 정하고 3년마다 군적을 고쳐 만들어 세벌을 꾸면서 군적이 소재한 고을과 본조 도관찰사 영에 간직하며 또 이제부터는 공사비자로서 양민에게 출가할 때 공처는 각 사나 각 고을에 사처는 본디부터 주인에게 품고한 다음에라야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고 또 전주에서 신분을 판정받은 백성으로서 본디 벼슬길에 통하지 못한 사람과 기한 뒤에 공사비자가 평민에게 출가해서 낳은 자는 유공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벼슬을 시키지 말고 각 품계의 소생은 이미 받은 교지에 의해서 한정된 품계대로만 관직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삼절리는 사방으로 아주 가까운 이웃을 말한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9월 19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대은이 비로소 대내에 들어와 일을 개하고 세자는 서연에 나가서 강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19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진상하는 안장에 금실로 꾸미는 것을 없애라고 전지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2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김세민 박갱에게 직접과 과전을 돌려주도록 명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20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봉상시에 이품 이상으로 업류를 아는 제조 1인을 더 정하게 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봉상시에 풍악 연습하는 것을 고찰하는 관원으로서 업류를 아는 자가 없었으면 안됩니다. 이품 이상으로 업류를 아는 제조 한 사람을 더 정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20일 병술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청한 가옥세 등을 전문으로 수납하는 조건 1. 전에는 여러가지 장인의 월세를 매월 상등인 자는 한 명의 저와 세장, 중등은 2장, 하등은 1장, 그리고 행상은 2장, 좌상은 1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와 한 장과 쌀 한 말과 값을 맞바꾼다면 쌀 한 대 값은 전 4문입니다. 이것으로 계산하면 공장은 매달 3등은 120문, 중등은 80문, 하등은 40문이며 행상은 80문, 좌상은 40문이 되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수납하고 1. 전에 행랑세는 한 칸마다 춘주 양등의 저와 한 장씩을 수납하였습니다. 지금은 춘주 양등에게 각각 전 120문을 수납하고 1. 서울 안 집터세를 전에는 8가를 나누어서 1과 집터가 30복이면 저와 10장을 수납하고 3복이 넘을 때마다 한 장을 더 수납하고 3복이 못되는 것은 8과에는 제외되며 1복 이상 3복까지 한 장을 수납하고 1복이 못되는 것은 면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을민년 6월 24일 수교한 뒤부터는 세 수납하는 것을 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으로 거행하는 때를 당했으니 1과 30복에 전 400문을 수납하도록 하는데 2과에서 8과까지 이 예를 따르고 매 1복에 전 13문을 계산하여 수납하고 1복 미만인 것은 면세하기를 청하며 1. 신찬
말값을 전자에는 저화 20장을 수납하였는데 지금 한 장을 전 1문과 맞잡아서 다만 20문을 수납하는 것은 너무 가볍습니다. 한 장으로서 쌀 한 말과 맞잡으면 한 대 값이 전 4문이니 개 800문을 수납할 것입니다. 위에 말한 각세의 전문은 쌀 시세에 따라 가감해서 수납하고 1. 전자에 대호쌀 한 말 닷대, 중호는 한 말, 소호는 닷대, 잔호는 닷대의 반, 잔잔호는 닷대의 3분의 1을 그 해의 흉풍에 따라서 수납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점대로서 거행하는 때를 당하였으니 쌀 한 대 값을 전 3문으로 계산하여 대호는 60문, 중호는 40문, 소호는 20문, 잔호는 20문의 반, 잔잔호는 20문의 3분의 1을 수납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대로 시행하되 집터세는 받지 말며 가옥세는 예전대로 수납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21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윤대할 때 사관을 참여시키라고 사관원에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사관원에서 계하기를 예측에 각 나라가 사관을 두어서 임금의 행동을 반드시 적고 그때의 사실을 반드시 기록하여 후세에 공도를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윤대하는 법에 각사 사품 이상을 매양 정부와 육조대간이 조계한 뒤에 인견 독대하여 아랫사람들의 실정을 다 아뢰도록 하는데 이것은 진실로 성대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사관이 참여하지 못하니 그 아름다운 말씀과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해서 후세에 전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제부터 윤대할 때 사관도 참여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21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경상도 800권과 전라도 700권의 표지를 폐단 없이 지어서 상납하게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장홍고에 현재 있는 표지가 643권입니다. 전례에 의해서 경상도의 800권과 전라도의 700권 합계 1,500권을 이번 가을과 오는 봄에 폐단 없이 지어서 상납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21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시위를 자원한 여진족 금거이대에게 의복 등을 내려주다. 의복과 가신과 노비, 가옥, 가재를 주고 아내를 맞이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22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흥복시 담당 관청을 지정하고 관리를 주장해서 지키게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흥복사가 지금 아문이 없어 각사의 차지로 되었습니다. 주장해서 지키는 자가 없으므로 장차 집터가 나날이 줄어들고 집이 나날이 허물어지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중부라는 명칭을 붙이고 녹간을 시켜 주장해 지키게 하고 이어 간부하는 종들을 보며 간부하는 종들을 주며 녹간이 갈릴 때마다 해유에 집의 간살과 집터의 숫자와 집수호에 관한 근태 여만을 아울러 기록하여 교부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22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올린 경기도에서의 민폐를 구제할 조건 호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전지를 받되었고 경기도의 민폐를 구제할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갖추어 기록합니다. 1. 경기도 각 굴에서 도관서에 상납하는 지세로서 잘 쓸은 맵쌀 137석을 민간에게서 거두면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동적전에서 수확하는 맵쌀만으로 1년 동안 제양소용으로 풍족하며 서적전에서 매년 수확하는 벼도 5080석이 충분히 되어서 유후사 국고에 수송합니다. 그러하오나 저 서적전에서
수확하는 것은 소속된 노비 291명을 시켜 봄에 고운 맵쌀로 장만하여 도관세에 납부하도록 하고 민가에서 납부하는 지세는 쌀로 그 고을에 납부하게 하여 민폐를 없애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1. 각도 의원구에서 수납하는 참기름의 원수량이 346석인데 지금 현재 350석 육두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소용되는 것이 149석 13두에 불과하니 경기도에서 공바치는 8석 1두 3성은 감하기를 청합니다. 1. 33 길경 등의 공납은 쌀로 대납하는 것이 봉상시에 172석, 침장고에 230석 6두로서 구경이 200석인데 또 가외로 수납하는 것이 652석이 오니 가외로 수납하는 것은 없애기를 청합니다. 1. 각도에서 장흥고에 납부하는 돗자리가 5,148장인데 지금 있는 것이 6,304장입니다. 1년 동안에 소용되는 것이 2,216장에 불과하니 경기도에서 공바지는 480장은 없애기를 청합니다. 1. 각도에서 1년 동안 군기감에 납부하는 휴지의 원래 수량과 추가로 정한 수량이 함께 1,750건과 1,020건인데 지금 있는 것이 1,095건과 14,180건인데 1년 동안 쓰이는 것은 2,373건과 1,020건에 불과하오니 경기도에서 공바치는 230건은 없애기를 청합니다. 옛 문서로 소용없는 것을 휴지라 한다. 1. 저화를 박아낼 때에 쓰는 능초비 100자루는 없애기를 청합니다. 1. 사복시에서 기르는 말을 각 고을에 나누어 맡겨 먹이도록 하는데 각 고을 목부에 많고 적음을 묻지 않고 나누어 보냅니다. 이 때문에 목부수가 적은 고을에서 파르려는 다음에 3월까지 목초가 뒷바라지와 먹여 기르기에 불편히 고르지 못하고 또 늙고 병들어 쓸모없는 말도 먹여 기르게 하여 나라의 물자만 허비하는 것은 미편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말은 목부에 많고 적음을 분간하여 적당하게 분배해서 기르도록 하며 늙고 병들어 쓸모없는 말은 기르지 말고 모두 방매하기를 청합니다. 1. 경기도 각 고을에는 배 만들 목재가 별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참에 납부할 배는 모두 민간에서 배값을 거두어 사들여 오는데 배 한 척 값이 대개 쌀 60석이 되어 배단이 막심합니다. 새 배를 개비해서 납부한 뒤에 낡은 배를 사제감에 넘겨주던 제도로 고쳐서 이제부터는 그 고을에 돌려주어 방매하여 새 배 값에 보태도록 하면 민폐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낡은 배를 수령이 딴 곳에 이용하였으면 논제하기를 청합니다. 1. 금천의 지역이 작은 고을인데 목장이 두 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목장을 수축하는 배단뿐 아니라 말들이 되어 다니면서 곡식밭을 마구 밟게 되므로 백성들이 폐를 받게 되니 한 곳은 없애기를 청합니다. 1. 정구서 예빈시에서 양과 돼지 사료 때문에 고양현에다가 농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소용되는 종조와 인부들의 식량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면서 수확은 오히려 적습니다. 또 수확한 것은 모두 고을 백성을 시켜 운반하게 하는데 운반한 것이 모자라서 곧 추징합니다. 이런 것은 딴 고을에는 없는 일이며 본 고을만이 배를 받아오니 이제부터는 고을 백성이 운반하는 것은 면제하고 두 관청 노자를 시켜 운반하기를 청합니다. 1. 고양현 백제역에 있는 동별간 행랑과 신현청 등은 집 제목에 변변하지 못하고 지붕도 초계로 되어 있습니다. 매양 사신이 올 때면 각 고을 군인을 시켜 재료를 모아 보수하게 하므로 여러 해로 큰 폐단입니다. 유사에서 백제역 근처에 혁파되어 비어있는 절간의 제목과 기와로서 농안기를 타서 보수하도록 하고 그 밖의 각 참도 이 예에 따라서 하기를 청합니다. 1. 금령도에서 이미 찰방을 차임하였으니 이제부터는 7참의 예에 따라 일수를 더 정하여 대소사신을 영송하도록 하고 각 고을 이속들을
괴롭히지 않게 하여 폐단을 없애기를 청합니다. 1. 빙고에 소용되는 제목집, 솔가지 등 작물을 매년 얼음을 다 나누어 준 뒤에 별빙고는 성공감과는 내빙고는 내시별감의 감독하에 철거하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골라서 쓸 수 있는 것은 갈무리하였다가 다음 겨울에 쓰도록 하고 쓰지 못할 것은 동서기왓굴에 보내고 그리고 쓸 수 없는 물건의 수량을 경기도에 보내어 그 수량만큼 다시 바치도록 하여 관장하는 사람이 남용하는 폐단을 없애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이제 침장구를 복구하여 채소 가꾸는 것을 전적으로 맡겼으니 경기도 각 고을에서 바치던 것과 노비신공으로 바치던 자화채 방언으로도 아리라고 한다. 없애기를 바랍니다 하니 모두 계한 대로 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8월 23일 기축 첫번째 기사 경시서의 가혹한 법 운영으로 가죽신장이 이상좌가 자살하다. 가죽신장이 이상자가 가죽신을 쌀 한 말 닷대와 바꾸어 팔았는데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경시서에 잡혔다. 서에서는 상좌의 나이가 늙었으므로 곤장으로 때리거나 군역에 충수하지는 못하고 속전으로 8관을 바치라고 하였다. 상자는 집이 가난하여 나무 돈을 구워서 1관만을 바쳤다. 본서에서 다 바치기를 독촉하였더니 상자는 할 수 없어서 집 앞의 회나무에 목매어 죽었다. 임금이 듣고 크게 놀라서 대원 등에게 이르기를 나라에 입법하는 것은 돈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사람을 죽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상좌가 죽은 것은 반드시 경시서에서 가혹하였기 때문이니 내 마음이 아프다. 너희는 그 실정을 조사하여서 아뢰어라. 만약 가혹하였다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상좌의 집에 쌀 세석을 주고 받았던 속전은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8월 23일 기축 두번째 기사 김세민 박갱에게 직책을 주지 말라는 사관은 요사관 이반 등의 상소. 요약하면 지난번 이 원생이 태조의 휘압을 모사할 때 김세민과 박갱 등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의하였으니 그들의 불충불효한 행적이 현저하온지라 죄는 용서할 수가 없사온데 전하께서 특히 너그러운 언전에 따라서 직첩을 거두고 외방에 귀양 보내는 것으로 그치셨으니 은혜가 지극히 흡족하시었는데 얼마 아니 되어서 또 아주 놓아주시고 다시 직첩을 하사하시는 것은 왕법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악을 징계하여 후세를 경계하는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직첩을 하사하지 마시어 후세를 징계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민과 갱이 모의한 실정은 발견되지 못하고 오늘에 와서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 정은 조수량이 아뢰기를 세민과 갱이 모의에 참여한 것은 이 원생도 또한 말하였던 것인데 전하께서는 의심하는 죄는 가볍게 다스린다는 것으로 특별히 감형하셨던 것입니다. 놓아주신 것도 과마당한데 직접까지 돌려주시면 더욱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세민 등을 죄주는 것은 그것이 허위인 줄 모르고 이 원생의 꾀에 빠졌었다. 당초 문초할 때 그놈들의 모의한 죄상이 나타났더라면 어찌 유배에 그쳤으랴. 내 마땅히 죽여서 그의 죄를 밝혔을 것이다. 그 후에는 이런 말을 다시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8월 23일 기축 세번째 기사 지신사와 약방대언을 번갈아 입직시키려 했으나 중론에 따라 예전과 같이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병이 다 나았으니 지신사와 약방대언이 서로 번갈아 입직하라 하니 곽종중 정흠지 등이 개하기를 성상의 최후가 비록 편하다 하시나 기력이 아직 충실하지 못하시니 예전과 같기를 기다려서 번갈아 입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29권 세종 7년 8월 24일 경인 첫번째 기사 돈을 사용하지 않은 죄 지은 사람 중 독자를 아뢰게 하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8월 2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동전을 사용하는 데 나타난 폐해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대제학 명기량을 불러서 그늘의 가죽 신장이 이상좌가 동전을 사용하지 않은 일로 금령을 범했는데 늙었으므로 속전을 바치게 되었는데 관리가 속전을 바치도록 촉촉하였으나 그 사람은 가난하여 곧 바치지 못하고 목매어 죽었다 한다. 입법한 폐단이 이렇게 극도에 이를 줄은 내 생각지도 못했다. 금령을 범해서 속전을 바쳐야 할 자라도 바치도록 독촉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계량이 대답하기를 불가하면 그만둘 일입니다. 만약 꼭 속바치도록 하면 비록 독촉하지 않더라도 마침내는 속바쳐야 할 것이니 어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쓰도록 하는 것은 오랜 시를 두고 시행하면 자연히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금령을 풀고 제대로 행해지게 하면 매우 편안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8월 2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국상졸곡 전 관기와 사통한 죄로 몰렸던 홍천 현감이 익박의 직첩을 주다. 우의정 유관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죽은 참지 이조의 아들 이 익박은 신에게 족손이 됩니다. 이민년에 홍천현에 임관되었는데 횡성현감 김중성과 함께 술량이라는 명성이 있었습니다. 마침 판원주 목사 차지남이 탐장죄를 범한 일이 발각되었으므로 감사는 이 두 사람을 뽑아 보내어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지남과 지남의 신복이었던 일수 김을부를 아울러 고문하였는데 이 때문에 지남과 을부는 화를 내어 깊이 앙심을 품고 중상하고자 꾀를 품었습니다. 그 뒤에 헌사의 계청에 의해 지남을 의건부에 가두었는데 지남이 과연 무고하기를 두 사람은 국상졸국 전에 관기와 사통하였다 하였습니다. 헌부에서 원주 기생들을 불러 물으니 기생들이 을부가 곁에서 은근히 꿰는 말을 익히 들었으므로 허망하게 같이 잔 것으로 말을 만들어 두 사람이 한 집에서 같이 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성이 꼿꼿하게 변명하니 마침내 무고한 죄로 을부가 도로 몰리었습니다. 익박은 마침내 이 일로서 죄를 당하였습니다. 신이 그 당초 일을 살펴보니 익박의 어미가 외아들이 혹 형장을 맞아서 죽게 될까 깊이 걱정하여 가만히 사람을 시켜 전갈하기를 너희 죄가 만약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면 내 마땅히 재물을 다했으라도 속박칠 것이니 억지로 변명하다가 형장을 받지 말라. 늙은 어미가 비록 죽을지언정 차마 너가 이런 괴로움에 빠지는 것은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익박은 변명하지 아니하고 초사를 승복하여 드디어 지남 을부의 부복하는 업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중성과 익박은 처지가 다르니 그 마음씨의 청탁은 한결로 논하기 어려우나 익박이 중성과 한 집에 같이 있었다니 비록 욕정이 동했다 하더라도 어찌 능히 중성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하였겠으며 그 고을의 원을 심문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남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했겠습니까? 예적에 광장과 맹자의 변명이 없었더라 하면 불효하다는 죄를 벗을 수 없었을 것이며 불의는 집을 같이 하는 자는 허락이 없었으면 금을 도둑질했다는 누명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이 항상 익박의 어미가 고지식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다가 도리어 아들을 죄에 빠지게 한 것을 슬프게 여기고 익박이 어미의 뜻을 너무 간곡하게 다루다가 도리어 몸에 누를 쓰게 된 것을 거듭 슬퍼하고 있으며 모자가 후회하여 지금까지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늙은 신이 구구하게 참지 못하는 뜻을 감히 위에 아래옵니다. 생산께 없어 지남과 을부가 시종 악을 같이 한 꾀를 살피시고 중승과 입박이 죄는 같은데 규결이 달리 된 까닭을 짐작하시고 그 모자가 장황하게 처사를 잘못한 사유를 불쌍히 여기시어 재량하여 주옵소서 하니 익박에게 직첩을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8월 2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마도 좌이 문대량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8월 25일 신묘 세 번째 기사 구전에도 신아무개라고 이름을 쓰게 하다. 승정원에서 계하기를 교지를 받들어 행위하는 문서는 모두 신아무라고 이름을 쓰는데
유독 구전에만 종전 잘못을 그대로 따라서 착서하는 것은 미편하니 이제부터는 신 아무개라는 이름을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2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9월 초 1일부터 마돼 이하의 곡식 작물들의 매매를 금하는 영을 정지시키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패는 처음 만들 때부터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일이었으므로 비록 가뭄을 만났을지라도 역시 중지할 수는 없었다. 9월 초 1일부터 마돼 이하의 매매를 일절 금하기로 한 영은 내가 처음부터 불가하다 하였으나 대신들이 논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던 것인데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 형평상 시행할 수가 없다 하고 이에 조하대은 조종생에게 명하여 여러 대신과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 이직, 우의정 유관, 찬성, 황희, 대제학, 병계량, 예조참판 김자지, 형조참판 유영 등이 계하기를 아침 저녁 먹을 것 없는 자들이 꼴과 뗄나무를 팔아서 살아가는 것은 곡식이 마대를 넘지 못하니 만약 이 법을 시행하면 신등은 가난한 자가 능히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 염려됩니다. 오늘 분부는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마음에 합당하오나 곧 교지를 내려 9월 초 1일부터 마대 이하의 곡식 작물들의 매매를 금하는 영을 정지하소서 하였다. 당초에 겸판 호조 유정현이 전패를 많이 이용하고자 하여 이를 논의를 선창하였으므로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이 많았는데 교지가 내리니 국민이 모두 기뻐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2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곽종중 정흠지와 의원 양홍달 조청 박윤 등 노중래에게 말 한 피씩을 하사하다. 전지하기를 내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지신사와 약방대원들은 입직하라. 딴 예에 따라서 곽종중 정흠지와 의원 양홍달 조청에게 각각 안장갖춘 말 한 필과 박윤 등 노중래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26일 임진 세 번째 기사 경기 남양에서 나는 돌로 석경을 만들어 시험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제양 때 사용하는 악기 중에 석경은 중국에서 보내준 한 채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와경입니다. 지금 경기 남양에서 나는 돌이 소리가 좋습니다. 옥 다듬는 사람을 보내어 캐 가지고 와서 옛 제도대로 만들어 시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27일 개사 첫 번째 기사 평안도 함길도에서 상납하는 초서피의 양을 정하게 하다. 호주에서 계하기를 평안도 함길도에서 상납하는 초서피는 정해진 수량이 없기 때문에 매년 상납하는 수량이 많다가 적다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불편합니다. 1년 동안 나라에 쓰이는 원 숫자를 두도에 생산되는 수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평안도의 초피 700불과 서피 500벌, 함길도의 초피 1365불과 서피 3990벌을 정한 수요로 하여 상의원에 바치도록 하고 함길도에서는 또 영중 신세포로 초피가 생산되는 갑상군에서 해마다 초피 200불을 사서 별례로 진상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고 또 평안도에서 본국 사신에게 초피를 증여하는 것은 일절 금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27일 개사 두 번째 개사 동전을 이용하지 않아 죄받았던 독자 차제를 석방시키다. 그 아비를 복량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28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용내, 사향, 주사, 소합류 등 약재는 구하는 자가 있더라도 개하지 말게 하다. 내 약반 대은에게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용내, 사향, 주사, 소합류 등 약재는 비록 구하는 자가 있더라도 개하지 말라 하였다. 그 약재들은 본국의 소산이 아니고 또 희귀하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28일
가보 두 번째 기사 화주, 안변, 단천 등의 채금 노역을 고르게 배정하고 번갈아 교대케 하다. 한뷰도 채금 찰방이 개하기를 전자의 본도에 금이 나는 화주, 안변, 단천 등 고을 백성들의 공무를 면제한 것은 오로지 금을 캐기 위한 것이었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각 40일씩 노역하도록 하였습니다. 1년에 화주에서 80냥중, 안변에서 66냥중, 단천에서 54냥중을 정한 액수로 하여 캐는데 캐기의 힘은 무척 고되게 들면서 소득은 매우 적습니다. 온 고을 사람 백성이 매년 80일씩 노역함으로 패농하게 되며 몹시 고되어서 1년 동안 금 캐는 것이 10년 동안 곡물 준비하는 것보다 갑절이나 고되니 차라리 잔물을 공바치고 금 캐는 노역은 쉬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화주, 안변, 단천 등 고을에서 각사에 상납하던 곡물은 그전대로 다시 정하고 금 캐는 노역은 딴 고을과 고르게 배정하여 번을 갈아 교대하면서 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화주춘 등에는 본 고을과 정평이 함께하고 추등에는 함흥과 예원이 함께 금을 캐며 안변춘 등에는 본 고을과 용진이 함께하고 추등에는 의천, 문천, 고원이 함께 금을 캐며 단천춘 등에는 본 고을이 추등에는 북청이 구검을 캐도록 하되 병원년부터 종전에 정한 수량대로 상납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2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내달 초 2일부터 정사를 보려 했으나 중론에 따라 생각해 본다고 말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내달 초 2일부터 정사를 보려고 한다 하니 지신사 곽존 중이 개하기를 전하의 최후가 좋아지신지가 오래지 않았으니 기체를 편안하게 수양하시다가 내달 보름 뒤에 조회를 보셨으면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오랫동안 여러 대신을 적견하지 못하여 보고 싶은데 여러 대신은 어찌 나를 보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속히 정사를 보고자 하는 것이나 마땅히 다시 생각해 보리라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3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경기도 감사가 올린 토지 송사를 판결하는 조건 개하기를 1. 이제부터 여러 해 동안 빼앗겼던 토지와 송사에 관련된 토지는 매년 겨울 3개월과 다음해 정 2월 안에 분간 판결하기로 하고 그 기한 안에 마치지 못한 것은 잡송 사무를 정지하는 예에 의하여 전년에 경작한 사람에게 우선 주어서 경작하도록 하고 관에서 판결을 마치기 전에 함부로 행악하는 사람은 율대로 논지할 것이며 1. 앞으로 성군, 도부 외 시위, 별패, 조위에 나장 등 군역에 있는 사람의 전지는 임의로 방매하지 못하게 하고 혹시 부모의 상장 때문이거나 묵은 빚과 속전 바치는 것 때문이거나 혹은 집이 가난해서 능히 자립하지 못하는 것 등으로 부득이 방매하는 자는 참인가 거짓인가를 이웃과 마을 사람들에게 핵실한 후에 문안을 만들어 주기로 하며 군역을 피해 도망하려는 자가 망령되게 위에 적은 사유라 칭하며 매매하는 자는 그 이웃과 동리 사람으로서 거짓 증거 쓴 사람까지도 율대로 논죄하고 방매한 토지는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할 것이며 1. 토지 송사를 그릇 판결한 관리는 전례에 의하여 좌천 또는 파직하고 망령된 말로서 그릇 판결하도록 한 사람은 노비의 예의에 의하여 논제할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도록 하였더니 모두 기한 대로 하기를 청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3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서이궁을 연희궁이라 개칭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30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성관에 소속된 천문, 금루, 풍수학의 정원을 정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서운관에 소속된 천문, 금루, 풍수학은 맡은 임무가 각각 다르며 서로 관계가 없으니 각기 인원수를 정해서 그 일에 전력하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천문 습덕은 참외 녹간과 전함 권지였던 사람을 아울러 20명, 금루는 40명, 풍수학 습덕은 10명을 정원으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8월 30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하동고을의 중신존을 살인과 강도죄로 차명에 처하다. 형조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하동고을의 중신존이 길에서 80여 세 되는 늙은 선사 지구를 만나 때려 죽이고 옷과 물품을 탈취했는데 유를상관이 차명에 해당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30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함길도 지방의 방하와 소 잡는 풍속의 폐단에 대한 대책을 간곡히 하다. 함길도 찰방 신인 손이 계하기를 본도 백성이 혹 술로 인한 조그만 혐의나 혹은 싸움으로 인해 서로의 정오나 혹은 혼인을 꾀하다가 성사가 안되거나 함으로써 바람 부는 밤을 타서 남의 집에 고의로 불을 지러 집안의 사람과 가축이 모두 다 없어져서 1년 동안 화를 입은 자가 100여호 가오가 될 뿐 아니라 그 간악하고 참혹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사옵고 또 그 풍속이 미신으로 무당을 숭상하여 반드시 소를 잡아 귀신에게 제사하고 또 손대접이나 먹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소를 잡는데 1년 동안에 잡은 소가 수천 마리뿐이 아닙니다. 민간 풍속이 습관으로 되어 예사로 여기어서 비록 법령이 있으나 아랑곳 없이 고칠 줄을 모릅니다. 그러하오니 감독 관서로 하여금 금지 단속하는 방법을 엄중하게 세워서 이 두 가지 배습을 고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형조에 내려 마감하여 아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9월 1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신구 수령 교대시 각 고을에 보관된 책판을 정확히 인수인계하다. 각도의 각 고을에 보관된 책판은 신구 수령이 교대할 때 해유에다가 무슨 책판이 몇 쪽임을 명백하게 기록하여 인계하되 그 재임 중에 파손 또는 유실된 쪽수를 보충하여 인계하도록 함을 항식으로 삼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9월 1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신롱안, 평안도, 황해도 이외의 각도는 전례대로 망전 망후에 진선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금은 이미 가을거지가 끝났습니다. 신롱한, 평안도, 황해도 이외의 각도는 전례대로 망전 망후에 진선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9월 1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왕실 족속의 집들을 충실히 보호하라고 함길도 감사에게 명하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9월 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죽은 부윤 원숙이 추밀임에도 불구하고 예간을 시켜 치전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추밀에게는 원래 치전하는 예가 없다. 그러나 죽은 부윤 원숙은 내가 오랫동안 일을 맡겼는 사람이니 예간을 시켜 치전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9월 2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각도의 무쇠 대장간을 대중소로 분별할 기준과 상납량을 정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각도 각 고을의 무쇠 대장간을 대중소로 분별하기가 어렵사오니 직공 20명 이상 거느린 곳을 큰 대장간, 15명 이상을 중대장간, 13명 이하를 작은 대장간으로 정하기를 청하옵니다. 세를 거두는 데 있어서 경상도 전라도의 작은 대장간은 춘등에는 돈 660문과 추등에는 쌀 4섬 6마리를 받고 평안도는 반수를 감하여 1년에 쌀 4섬 6마리를 경기도 충청 황해 강원도는 무쇠로 80건을 받았는데 작은 대장간에 대한 세액은 일찍이 정한 수가 그대로 하고
큰 대장간과 중간 대장간에 대한 세는 경상도의 큰 대장간에는 춘등에는 돈 980문과 추등에는 쌀 6.8마리를, 중간 대장간은 춘등에 돈 920문과 추등에 쌀 6섬 2말로 정하기를 청하오며, 평안도는 반수를 가하며 1년 동안 큰 대장간은 쌀 6섬 8말, 중간 대장간은 쌀 6섬 2마리를, 경기 강원 황해도는 1년 동안 큰 대장간은 무쇠로 100건, 중간 대장간은 90건을 정한 수량으로 하여 매년 거두어 상납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9월 2일 무술. 세 번째 기사. 혁파한 총남 천태 조개의 금은 불기 불장 등을 공조에서 수납케 하다. 공조에서 개하기를 혁파한 총남 천태 조개 3종은 있는 은으로 만든 불기 1231량중과 금으로 만든 작은 탑 1개 6량중으로 은으로 된 갈구리가 2개, 향숟가락 1개, 은축자 15개, 은으로 만든 불장 16개, 은합 1개를 본조에 수납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9월 2일 무술. 네 번째 기사. 고 상호군 이섭에게 쌀, 콩과 종이를 부의로 주다. 열sem과 종이 80건을 주었는데 임금과 같은 성씨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9월 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경상좌도 주전 별감 김자양, 경상우도 주전 별감 백환이 지은 도내 수량. 김자행이 개하기를 전임별감 하담이 지은 돈이 2102관 291문이고 이번에 지은 것이 3224관 287문으로서 합계 5326관 578문입니다 하고, 우도 주전별감 백환이 개하기를 갑진년 3월에 처음 지은 돈이 5470관 556문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9월 3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중외에 금주를 명하다. 교지하기를 서울에는 연회나 환영 전송위에는 금주하고 예방에는 도관찰사, 도절제사, 도안무, 처치사가 약으로 마시는 것 외에는 금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9월 4일 경전 첫 번째 기사. 제주에서 번식된 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육지에 내다 파는 가부를 결정케 하다. 병조에서 제라도 감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개하기를 돈의 제주는 사람은 많고 땅은 비좁아서 가난한 사람은 모두 말을 사서 생계를 마련합니다. 근래 수교에 의하여 2살 된 말은 육지에 내다 팔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말은 많아지고 풀은 적어서 공사간의 말이 모두 파리해졌는데 좋은 말이 상대되지 않는 것은 주로 이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번식한 말이 많아지면 2살 된 말도 육지에 나가게 하고, 말이 적어지면 2살 된 말은 육지에 나가지 못하게 하여 번식한 말의 많고 적음을 보아 수시로 결정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9월 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고2 살인한 전라우도 광주의 정인수를 차명하게 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9월 4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새로 강주 200채를 만들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9월 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대언을 불러들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9월 5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매직인 수령과 교관에게 과전을 예전대로 지급하도록 명하다. 호조에서 전지하기를 일전에 제가 한 외방 각품에 과전을 주는 공문은 일단 발송을 정지하고 만약 이미 발송하였거든 속히 회수하라 하였다. 그 전자에 호조에게서 개하기를 경관 정종 각품에서 이미 직사에 따라 과전을 주었으나 외직인 수령 만호 천호에게는 산관 규정에 따라서 주는 것은 미편하오니 이제부터는 모두 실직에 따르게 하소서.
교도관 교수관 교도는 본디 유품이 아닌데 과전을 주는 것도 또한 미편하오니 이제부터는 주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 계한대로 쫓았던 것인데 이조 판사 허조가 밀게 하기를 호조에서 교수관을 유품이 아니라 하여 과전을 주지 아니하고 수령도 또한 실직을 따라 과전을 주려고 하나 이것은 좋은 법이 아닙니다. 대저 교관은 백성들의 자제를 훈도하고 수령은 백성과 가까운 관직으로서 다 책임이 무거운데 어찌 실직이 아니라고 합니까? 이전대로 과전을 주고 바삐 재가를 횟수 하시어 드러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의심하였거니와 참으로 경의 말과 같다 하고 드디어 호조에 명하여 속기 영을 횟수하고 수령과 교관에게도 모두 현직으로서 과전을 주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5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갑진년에 국고와 의창에 수납된 2687.1말의 모곡을 환자로 주게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지난 갑진년에 모곡으로 각도 각골 국고와 의창에 수납된 쌀이 도합 2687.1말이오니 모두 의창 회계장에 기록하여 환자로 나눠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5일 신축 네 번째 기사 궁인에게서 왕자 이영이 출생하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6일 인민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조계한 여러 신하에게 음식을 대접하다. 정사를 보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친히 여러 신하에게 음식 대접을 하고 싶으나 오래 앉아 있지 못하겠다 하고 이에 막차를 차리고서 내가 내게 명하여 조계한 여러 신하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6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대간 관원이 부모의 병으로 기양한다면 계달하고 역마를 내어주라고 전지하다. 이제부터는 대간 관원으로서 만약 부모가 병이 있어서 혹 시골로 귀성하려 하거든 계달하고 역마를 내어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전 지울산군사 송계양의 제 임중 정여주의에 대해 속전을 바치게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전 지울산군사 송계양이 재임 중에 녹비 2장, 전피 2장, 가죽신 한 켤레, 곱비 4개를 남에게 정려하였는데 유를 상관이 1관 이하는 형장 80에 자자하는 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자자하는 것을 면제하고 형을 한등 감에서 속전을 바치게 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7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신상, 성달생, 유언지, 이각, 성음, 이반, 허성, 정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상을 형조판서로, 성달생을 우군도 총재로, 유언지를 우군 총재로, 이각을 병조 참판으로, 성음을 우군 동지 총재로, 이반을 공조 참의로, 허성을 우사관으로, 정년을 사헌부 지비로, 최문손을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7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산 노루를 내려주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효령대군 이보, 공령군 이인, 근령군 이농, 의성군 이용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대부 상사의 기일이 지나도록 장사 지내지 않는 자를 엄하게 고찰케 하다. 전지하기를 사대부 상사의 장사하는 기일은 우리 태종께서 이미 예문에 의거해서 자세히 정하였다. 지금 기일이 지나도록 장사를 아니하는 자가 없지 않으니 너희 책임관들은 엄하게 고찰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송골, 태곤, 보가, 을자 등의 매를 상납하라고 평안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다. 평안도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송골, 태곤, 보가, 을자 등의 매는 잡히는 대로 빨리 보고하고 곧 올려보내라. 보내는 도중에 잡고기를 먹이면
병이 생길 염려가 있으니 누름매 2마리를 함께 보내면서 참참히 꽁을 잡아서 먹이도록 하라 하였다. 이것은 중국 요구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연호를 내려주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강무할 때 잡은 노루 샀으면 적당히 포육을 만들어 건두를 준비하게 하다. 예조에서 하기를 일찍이 강무하는 예질의 한 조목으로 내리신 교지에 짐승을 솔직에 왼편에서 쏘아서 오른편 어깨 축지까지 통한 것을 첫째로 삼아서 이것을 건두로 하여 종묘에 바친다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강무할 때는 잡은 노루와 샀으면 적당히 포육을 만들어 건두를 만들 준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강무는 무술 연습이고 건두는 포를 만들어 두에 담는다는 뜻이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0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전 판안동 도호구사 구성량의 죽자 부위를 주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 가을 기후가 추운가 춥지 않은가 아니 모두 춥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철 기후가 여름이 덥고 겨울은 추우면서 눈이 많으면 이것은 다음에 풍년을 징조한 것이다. 송나라 사람이 간절하게 눈 오기를 기원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니 연동년 유정년이 대답하기를 정치라는 것은 그 원리에 순응할 뿐입니다. 인사를 순하게 하면 전도도 또한 순하여집니다. 이미 순응하는 도를 다 하였어도 불행이 재변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고 반성하여 허물을 후회하고 스스로 새롭게 하면 그의 천심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 평일에 하늘 섬기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서 갑자기 재앙을 면하라고 기원한다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1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서 말을 타고 병후 기력을 시험해보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1일 정미 세 번째 기사 단목을 각궁 시녀 2품 이상 대응과 경연 서연의 주서 등에게 차등있게 주다. 단목을 각궁과 시녀 및 2품 이상 6대응과 경연 서연의 주서와 사복, 내약방, 내시부, 사알과 사약, 서방색, 방감에게 차등있게 주었는데 총 12,460건이었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1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전 지대구군사 정환을 부무상에서의 효행으로 정문을 세워주고 복호하도록 명하다. 경상도 영천에 거주하던 전 지대구군사 정환이 어미상을 만나고 이달아 아비상을 만나 묘 끝에 막을 짓고 모시기를 무려 43개월을 계속하면서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아니하여 하며 소금과 장으로 먹지 아니하고 슬퍼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온 골이 탄복하였다. 이 사실이 위에 들리며 정문을 세워주고 복호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긴반이 효행으로 관직을 제수되었는데 지금 무슨 벼슬을 하는가 하니 여럿이 아뢰기를 일찍이 헌납에 제수되었으나 이간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정직되었습니다 하였다. 반이 비록 효행은 있었으나 괴상한 꿈 이야기를 하면서 사직에 호소하여 뇌물을 받은 일을 변명하고자 하였는데 임금이 그가 용렬한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이런 물음이 있었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1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지운산군사 원순이 재임 중 사망하자 부의하다. 다른 예에 따라 부의를 주도록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올린 왕녀의 초상장례 제도 예조에서 개하기를 왕녀에 대한 초상장례 제도는 삼가 옛 제도를 상고하니 무는 통고에 왕희로서 제후에게 출가하였더라도 수레와 옷은 그 남편에 관계없이 왕후보다 한등 낫다 하였으니 출가한 공주 옹주의 상사는 모두 예장으로 하되 그 등급은 공주가 상등이 되고 옹주가 하등이며 복두함과 대갑 외의 기타 의물과 장례 제도는 모두 종친의 예장 의식대로 하며 또 전궁 소생으로서 8세 이상
관례 계례하지 아니한 왕자, 왕녀의 상사의 연, 빈, 초상 절차가 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유사로 하여금 중등 예의에 준해서 모든 물품을 준비하고 묘표를 세우도록 하며 만일 지석을 쓰려면 반드시 특명을 받아서 만들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2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사객을 맞이하고 보내는 역참의 정훈과 부역 문제에 대한 병조의 보고. 병조에서 경기도와 충청도 정력 찰방의 보고에 의거하여 개하기를 사객의 전운을 도에 관장함으로 번다함이 다른 도에 비하여 10갑절이나 됩니다. 일찍이 칠참의 예의에 따라서 사객을 맞이하고 보내는 일을 모두 영리를 시켜서 합니다마는 칠참에는 참리와 조욕하는 백성과 일수가 많은데 현재 이 영로에는 원래 사람 수가 적으니 사객을 맞이하고 보내는데 어찌 주도하게 충족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대로에는 일수를 20명, 중로에는 15명을 정원으로 하고 본역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자로서 재고울이거나 아니거나 군역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일수의 정원에 충당하며 특히 부역을 면제하여 생활을 후하게 해주는 동시에 토박이 아정과 구실 아치 및 한량으로서 역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자들을 뽑아서 일수된 자들의 부역을 대충 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3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예관을 보내 죽은 인수부윤 원숙에게 사죄하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신하로서 이미 임금 섬기기에 몸을 맡기어서 능히 충의를 다하였고 윗사람으로 상상 아랫사람 대우하기에 은혜를 베풀어 시종 독실하게 하였도다. 경은 뜻세움이 곱고 곧았으며 몸가짐이 삼가고 주밀하였도다. 이에 벼슬을 하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모두 정밀하고 자상함에 담복하였고 성종에 다다르며 혼자서도 능히 굽은 것과 곧은 것을 분별하였다. 나가서는 고우를 맡았고 들어와서 대언이 되었으며 낮밤으로 공무에 있어 왕명을 출납하였다. 선왕이 조금 편안할 때에 잠시 병무를 맡았고 내가 힘써 일하게 된 때에 다시 대언을 맡아서 충성스러운 말은 임금을 깨우치기에 적절하였고 주밀한 논설은 시기를 이용하기에 합당하였다. 내 마음으로 아름답게 여기어 돌보고 대우함을 돈독히 하였다. 발탁하여 이조에다 두었다가 곧 사원부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나라를 근심하여 공사를 받들며 강개한 생각이 있었고 기강을 짐작하고 규율을 정돈하며 씩씩한 풍교가 많았다. 저번에는 병 때문에 의원에게 간다 하였으나 다시 정령되어 나를 도우리라 하였더니 어찌 병들어 죽음이 빨라서 나의 슬픈 회포를 무겁게 하는고. 말이 이에 미침에 참으로 마음 아프구나. 이제 내관 박승부를 보내어 변변하지 못한 제물로서 영혼을 위로하노라. 이는 실상 나의 충종에서 우러남이요 진실로 심상한 준례에 의함이 아니로다. 기운을 모이고 흩어짐이 있으며 경은 이 이치를 알아 의심이 없으련만 나라에 노성한 사람이 없으니 내 그 충성을 생각하여 감회가 깊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3일 기후 두 번째 기사 도망친 분이를 찾기 위해서 온 야인 하로통사 이도구 등이 소란을 피우다. 평안도 감사가 급보하기를 야인 하로통사 이도구 등이 여영군에 와서 전자의 도망친 계집 분이를 찾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얼음 얼기를 기다렸다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싸우겠노라고 하므로 지군사가 이치를 따져 설류하고 양식을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3일 기후 세 번째 기사 부평 고을에 정력했던 시인 김맹을 석방하도록 명하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의 강무 행차 계획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하다. 영도령 요정연이 개하기를
듣잡건대 강모하시는 행차가 있으리라 하옵는데 과연 그러합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는 10월 초1에 깔까 한다 하였다. 정인이 아뢰기를 전하의 몸이 회복되신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너무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걷거나 말을 타거나 함이 모두 평시와 같다 하였다. 정인이 아뢰기를 때는 점점 추워오는데 기력이 충실하지 못하시니 신은 불가합니다 하고 예조판서 김자지가 또한 계하기를 사람들의 말에 병후에는 모름지기 100일 동안을 조리해야 한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낮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사냥 나갔다가 밤에는 따스한 온돌에 자면 탈이 나지 않을 것이고 하물며 새밤 자고 돌아올 텐데 무슨 걱정이냐 하였다. 정연이 굳이 옳지 못하다고 하면서 혹시 동교에서 매사냥을 보시고 돌아오신다면 가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간에 성문 밖에 한번 나가서 편한가 변치 못한가를 살펴서 결정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악차에 거동하여 곡파물을 구경하고 늙은 기생 봉이에게 하사품을 내리다. 임금이 악차에 거동하여 곡파무로 정제하는 것을 구경하고 늙은 기생 봉이에게 채견 이필과 쌀 옷음을 종가에게 채견 이필과 쌀 10섬 콩 옷음을 줬다. 이 무학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어 기억하는 자가 없었는데 두 기생이 그 악곡을 잊지 않았으므로 특히 상 준 것이었다. 곡파무는 당악이며 여악이다. 죽간자와 무기 각 두 사람이 풍악과 박을 맞추어 구호와 가사를 부르며 춤을 추되 대무 혹은 배무를 하면서 돌아갔다 나갔다 한다. 정제는 대궐 안 잔치에 하는 춤과 노래이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고려의 태조, 현종, 문종, 충경왕은 종정대로 제사를 모시라고 교제하기를 고려 때의 태조, 현종, 문종, 충경왕은 백성에게 공덕이 있어 제사 문헌에 실려 있으니 종정대로 제사를 모시라 하였다. 정부가 6조 춘추관의 논의에 따라 고쳐 정한 것이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의금부의 방만한 운영의 폐해를 보고하니 논의하게 하다. 상부에서 계하기를 의금부의 임무는 삼경순찰과 낮수찰, 금난과 교지로 가둔 사람을 추획하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부속으로서 영사가 40, 나장이 100, 백호가 80, 도부회가 1000명인데 모두 봉족이 있어서 실로 외람됩니다. 한성부의 직책이 완도를 엄숙하게 하고 청결하게 함을 맡았으니 의금부에서 낮순찰을 돌며 금난한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상대호군과 호군이 삼군 갑사를 거느리고 순행을 하니 의금부에서 삼경수찰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영사, 백호, 나장만으로도 부리기에 충분한데 죄인을 잡아오는 데는 반드시 도부회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1000명을 3번으로 나누어서 열흘 만에 교대하니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런 대로 좋지만은 먼 지방 사람은 제 집에 겨우 갔다 다시 오게 되니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건장한 자는 모두 구사와 사령으로 되었고 실제 순찰하는 자는 모두 대역하는 잔약한 사람이니 어찌 도둑을 잡으며 금난을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실속도 없고 기묘하지도 않은 사역 때문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손을 놀리고 농사를 패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도부회를 혁파해서 그 고을 군역에 충수하고 낮 순찰은 한성부의 밤 순찰은 상대호군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여러 해 된 폐단을 없애기를 청합니다 하니 의정부와 여러 조에 내려 함께 논의하여 아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동교에 행차하다. 매사냥을 하는 것을 보고 나참에 도비연 동쪽에 머무르니 효령대군 이보, 경영군 이비, 공영군 이인, 의성군 의용이 술자리를 모셨다. 수행한 여러 대신 및 대원과 시위한 군사에게도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사복, 사금, 내금이들이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날이 저문 뒤에 황궁하였다.
세종시록 29군 세종 7년 9월 1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원도진과 종정승이 각각 물품을 바치다. 소목, 연, 철, 상아, 유황, 약재 등 물품을 바침으로 정포 220피를 주었다. 종정승이 사람을 시켜 유황, 백동, 약재 물품 바침으로 정포 85피를 주었다. 세종시록 29군 세종 7년 9월 2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9월 2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허조가 올린 세초할 때에 보고하여 임용하는 자료로 삼을 원칙 개하기를 이문을 가르치는 사람을 훈도관이라 하고 배우는 사람을 학관이라 하여 날마다 승문은 녹관과 함께 녹관과 한자리에서 꼭 읽어야 할 여러가지 글을 한음으로 강습하도록 하고 이어 승문은 제조 한 사람을 시켜서 날마다 고찰 장려하게 하고 또 예조에서는 달마다 성적을 고사하여 기록에 두었다가 세초할 때 그 기간의 성적을 통산해서 보고하여 임용하는 자료로 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또 개하기를 사육은 관원 중에 재능이 교훈을 할 만한 자는 역학 훈도관으로 임명하고 제주가 역학을 할 만한 자는 역학 학관으로 임명해 가지고 생도 중에서 총명히 배울 만한 자를 선택하여 별도로 한 집에 거처하게 하고 학자를 급여하여 특별히 가르치며 제조가 날마다 고찰 권장하고 예조에서는 달마다 강습하는 것을 고찰하였다가 세초할 때 그 기간을 통산해 가지고 경서와 자보에 많이 통한 자는 보고해서 임용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임시 상관과 생도는 독실히 권학하여 전보한 자가 있는 대로 계속 승진 보임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초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이조병조에서 관리의 근무 성적을 초록 상주하여 좌천 또는 성직시키는 데 자료로 하던 것이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9월 21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죽은 판부사 이화영의 어미가 경작하던 밭에서 수납하게 하다. 호조에서 함길도 감사의 관문에 의거해서 개하기를 북청부에 거주하는 죽은 판부사 이화영의 어미가 경작하던 밭 105결은 일찍이 세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어미가 죽었으니 그 밭에서 또 세를 딴 예와 같이 수납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9월 22일 모 첫 번째 기사 이징, 이담, 이교, 유산을 고약해, 성념조, 정갑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징을 중군도 총재로, 이담을 지동령으로, 이교를 우군 총재로, 유산을 경창부 윤으로, 고약해를 지사관으로, 성념조를 지평으로, 정갑손을 우헌납으로 삼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9월 24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동교에 행차하다. 나참에 도비연에 가에서 머물렀는데 효령대군 이보, 경령군 이비, 공령군 이인, 의성군 이용이 술자리를 모셨다. 수양은 여러 대신 6대원과 시위군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였다. 사복, 사금, 내금이 등의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보고 신시에 환궁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9월 2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중국에서 새해 축하로 보낼 표문과 백관이 의식대로 배례하다. 정조사 판부사 한장수에게 옷 한 벌과 갓신 초관과 약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9월 25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포로되었던 명나라 사람 이천목의 아내 묘진 여사를 요동에서 풀어주다. 옷, 가죽신, 저포, 마포 등을 주고 통사사직 유흥준을 시켜 거느리고 요동에 가서 풀어놓게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9월 25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내선을 주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9월 25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단군 사당을 별도로 세우고 신위를 남양하여 제사하게 하다. 사훈서 주부 정척이 글을 올리기를
지난 신축년 10월에 중국 조정에 보낼 말을 점거하라는 명을 받들어 의주에 가서 말 점거하는 일을 마치고 다음 해 2월에 돌아오다가 평양에 들러서 기자 사당을 배할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자 신의는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있고 당군 신의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신이 평양부의 교수관 이간에게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예전에 중국 사신이 평양에 와서 기자의 사당과 후손이 있고 없음을 묻고 기자의 묘소에서 가서 배할하였는데 그 뒤에 나라에서 기자 사당을 문묘 동편에 세우라고 명하였고 또 당군으로 배양하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지금까지 이와 같이 하여 제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당군은 요 인과 같은 시대에 나라를 세워 스스로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신 분이고 기자는 주나라 무왕의 명을 받아 조선에 봉하게 된 분이니 역사의 횟수를 보면 요 임금에서 무왕까지 무려 1230여 년입니다. 그러니 기자의 신의를 북쪽에 모시고 당군의 신의를 동쪽에 배양하는 것도 실로 나라를 세워 후세에 전한 일의 선후에 어긋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감히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위에 아래고자 하였으나 마침 아비의 상을 만나 미처 말씀을 올리지 못하였더니 이제 신을 사원소 주부로 제수하시고 이어 의례 상경 별감으로 임명하셨기에 신이 이에 공경이 삼가 본조의 여러 제사 의식을 삼고하오니 향당군 진설도의 신위는 방의 중앙에 남쪽을 향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전일에 배운 서양 좌차는 도식과 합치되지 않사오니 만약 당군과 기자가 같은 남양으로 당군이 위가 되고 기자가 다음이 되게 한다면 나라를 세운 선후가 어긋나지 않을 듯하오나 기자는 무왕을 위해서 홍범을 진술하고 조선에 와서 8졸목을 만들어서 정치와 교화가 성행하고 풍속이 아름다워져서 조선이라는 명칭이 천하 후세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조 강헌 대왕께서 명나라 태조 고황제에게 국호를 정하는 일을 청할 때 태조 고황제는 조선이라는 명칭을 이어받기를 명하였던 것이고 그 뒤로 중국 사신으로서 평양을 가는 자가 혹 사당에 가서 배할하게도 된 것이니 그런즉 명칭은 기자사당으로 되어 있는데 당군 신의를 모시는 것은 진실로 미편한 일입니다. 신이 또 들으니 기자사당에는 제전이 있고 당군을 위해서는 없기 때문에 기자에게는 매달 초하루 보름마다 제물을 올리되 당군에게는 봄과 을에만 제사한다 하옵니다. 현재 당군 신의를 기자사당에 배양하게 되어서 한방에 함께 계신데 홀로 당군에게는 초하루 보름 제물을 올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또한 미안하지 않을까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당군의 사당을 별도로 세우고 신의를 남양으로 하도록 하여 제사를 받들면 그의 제사 의식에 합당할까 합니다. 이 글을 예조에 내려 그대로 이행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칠록 29권 세종 7년 9월 25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도적제사가 올린 민폐를 없애는 조건 1. 진상하는 창자루는 구하기 어려운 이념목으로 하지 말고 구하기 쉬운 단단하고 질긴 나무로 할 것. 1. 진상하는 화살깃은 전일에는 수림의 깃으로 하였는데 계면년부터는 진언하는 바에 따라 흰새의 깃을 쓰기로 개정했습니다만 흰깃의 값이 수림의 깃과 다름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구할 수 있는 대로 쓰도록 할 것. 1. 쇠자갑의 피삼은 의뢰 사슴 가죽으로 만든 것인데 충청도에서는 사슴 가죽이 희귀하여 구하기가 어려우니 피삼을 없애고 노루 가죽으로 안감을 하도록 청합니다 하니 개한 대로 같이 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칠록 29권 세종 7년 9월 27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정원 이상의 구사를 거닌 자를 탄핵하니 당 하관들만 처벌하게 하다. 경조판서 조말생 참판 이강 참의 유연지 형조판서 신상 참판 김자지 총재 이천 유민생 전홍 황상 지신사 곽종중 우대현 김맹선 겸 지형조사 받고 판국이 감사 최해산 중군경력 신정리 부정유급 공조정랑 안구 병조정랑 정분 차유 좌랑 송은 이승문 김유진이 정해준 수요 외의 구사를 많이 거느려서 이미 신하로서
법을 받드는 뜻이 없고 또 나타난 사실을 덮어 숨기기만 하니 율대로 죄를 매기기를 청합니다 하니 당상관은 논지하지 말고 나머지는 율을 적용하여 아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비록 당상관은 논지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들의 범람한 짓을 미워하여 대언들을 꾸짖으니 모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각사의 노비를 뽑아 올리는 폐단을 없애고자 하여 참남하게 구사를 거느리는 잘못을 논란하고 감독관에게 분부하여 영을 범한 자를 엄하게 다스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좌우 의정과 병조판서가 혹 40여 명까지 거느려서 항상 따르게 하는 외에 토목의 일을 시키고 혹은 재산의 영리를 위하여 못할 짓이 없으므로 이번에 헌사에서 영돈령, 유정영과 우의정, 유관까지 아울러 탄핵하였던 것인데 임금이 듣고 곧 묻지 말도록 명하였다. 관은 본디 성품이 깨끗하고 검소하여 벌이를 구하는 일이 없었고 구사는 3번으로 나누어 교대로 거느리고 다녔다. 정현은 혹 여기저기 내보내어 장리 받기를 법족하고 혹 도를 저 나르게 하여 자기 종들보다 더 심하게 부렸다. 세종칠호 29권 세종 7년 9월 28일 갑자 첫번째 기사. 광주 지역에서 강무하다. 이날 날참에 금단산 서쪽들에서 머물렀는데 효령대군 2보, 경령군 2비, 공령군 2인, 신의군 2인, 근영군 2농, 의성군 2용이 술자리에 오셨다. 경기감사 신도원, 경력 안순선, 경기강원 찰방 양질, 경기 충청 찰방 이길배, 광주목사 민심은, 판관 이주리 또한 마중나와 배웠다. 호종한 여러 신하에게 음식을 접대하도록 명하고 감사가 진상한 술은 시위한 군사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차는 한 자에게도 몫이 돌아갔다. 금단산에 몰이하여 임금이 친히 사슴 한 마리를 쏴 잡았다. 저녁에는 금단산 및 평야에 유숙하였다. 사이악, 박천 등을 보내어 종묘에 쓸 사슴 6마리와 중궁에게 사슴 2마리를 가져가게 하였다. 황상 조비영에게 화살을 주면서 내가 이런 화살을 만들도록 한 것은 오로지 경들 때문이니 이 화살로서 한번 쏴보아라 하였다. 세종칠호 29년 세종 7년 9월 28일 갑자 두번째 기사. 장군 절제사 한화기 간통했다고 가라 임명하게 하다. 수행한 지비 정현 헌납 윤맹겸이 계하기를 장군 절제사 한학이 전감무 김성정의 첩의 딸 고미와 간통하였으니 논핵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장군 절제사를 가라 임명하고 확은 서울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 계집은 일찍이 시녀로서 곤례에 있었던 것을 어미 집에 놓아 보냈던 것인데 확이 간통하다가 그 계집의 어미가 고소하여 발각된 것이었다. 헌사에서 핵실하여 논제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람 내가 죄줄 수 없는 사람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29일 을축 첫번째 기사. 건지산에서 몰이하여 임금이 사슴 1마리를 쏘다. 나참에 아곡계 동구에서 머물렀는데 수행한 종친이 술자리에 모셨다. 수행한 대신과 대언 및 감사, 경력, 찰방 등에게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고 감사가 진상한 술은 시위한 군사에게 나누어주면서 장군 제제사에게는 술과 고기를 별도로 주었다. 병조지인 이극강을 보내어 건두로 만든 사슴 2마리를 봉상시에 보내고 도성에 머물러 있는 영도년, 유정현, 영의정, 이직, 우의정, 유관에게는 노루 각 1마리씩, 의정부 육조에는 멧돼지 사슴 각 1마리씩을 주고 이어 술을 주도록 명하였다. 저녁에 경안역 아래쪽 평지에 유숙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이 된 자는 마땅히 백성을 구휼하는 것으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내 이제 장군 절제사 전흥과 조모의 군사 거느리는 걸 보니 곡식밭을 밟아 손해를 주니 어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하겠는가 하고 곧 병조의 행문하에 아래도록 명하고 장군 절제사는 여상군 송거신과 첨총재 최보로로 대체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29일 을축 두번째 기사. 감사 심도원이 술을 진상 시위 군사에게 나누어 주다. 천한 자에게도 몫이 돌아갔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문현산에서 사냥하고 낮잠에 산 아래 들에서 머무르다. 수행한 종친들이 술자리에 모셨다. 수행한 여러 신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시군사에게 술을 내리고 별도로 장군 절제사에게 술과 고기를 내렸다. 저녁에 대왕평에 머물렀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이조판서 허주를 보내 문안드렸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건두로 쓸 사슴 한 마리를 봉상시에 보내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감사 신도원 경력 안순선에게 겹옷 한 벌씩을 내려주다. 감사 신도원과 경력 안순선에게 겹옷을 각각 한 벌씩 내려줬다. 행차가 마전포에 건너 돌아와 살고지 내가에서 주정하니 중궁이 하인을 보내어 풍정을 드리고 세자가 와서 풍정을 드리며 의정부와 육조에서도 풍정을 드렸다. 종친 부모와 여러 부원군 영도령 의정부 육조 대원 대간 감사 경력 판광주 목사 민심은 등이 시연하고 해가 져서 황궁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 정초가 야인 양목다보리 명에 조공하지 않았다고 보고하다. 개하기를 동맥과 천모가가 그 동생 범찰의 관나 40인과 양목다보리 동생 마은필 등 5사람을 거느리고 중국에 가서 조공을 하였는데 양목다볼은 조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 성달생이 정헌 우군 도총재로 제수받고 올린 사은의 전문 그 글에 이르기를 까마득하게 먼 변방에서 하늘의 명령을 기쁘게 받자오니 수많은 골마다 희귀한 영광에 귀를 기울여 듣나이다. 빼어 새겨 잊을 수 없으며 몸이 가루가 되어도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공경이 생각하옵건대 성상의 총명은 순과 같으시고 용맹과 지혜는 탕보다 나으시며 근본이 이미 굳건하고 나라가 이미 태평해도 공순하고 검소함을 오히려 돈독히 하시며 어진이가 지위에 있고 능한이가 벼슬에 있어 화목하고 밝은 정치를 이루었으니 초목이 나고 자라는 것까지도 모두 근군의 알뜰이 기르는 은혜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이 처음 벼슬할 때부터 어리석어 변통성이 없었사온데 외람하게 일찍 홍추에 참여하였으나 아직 들끌만한 도움도 없었고 여러 번 감히 호주를 받들었으나 한치의 공도 없었는데 어찌 높은 벼슬 자리가 어리석고 용렬한 몸에 미칠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찌 특별한 은총에 감격하와 처음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리까? 금석같이 굳은 충이가 처음과 끝이 한결같기를 맹세하고 태산같이 높은 성수를 축원하오미 만배나 더함을 아뢰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조말생이 사직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하지 않다. 신은 못난 자질로 거룩한 시대를 만나서 특별히 부당하온 은총을 입사와 예람덕의 정성의 지위에 있었으나 8년 동안 헛되이 녹만 먹고 조금도 공효가 없었으니 하늘과 땅에 부끄러우며 아침에나 저녁에나 미안한 뿐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풍병마저 더욱 심하고 또 2번이나 낙상을 하여 기력이 쇠잔하였사오니 더욱이 중임을 감당하기 어렵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볕을 보는 일을 거두어 주시고 약으로 치료하는 여가를 주시오면 신은 응당 재생의 은덕을 입사와 항상 하늘 같은 성수를 배웠겠사오니 엎드려 성상의 사랑하심을 바라나이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회하지 아니하고 주소 조자를 그의 집에 보내어 명하기를 다행히 지금 국가에 일이 없어 한가하니 만약 병이 낫지 아니하거든 편하게 조리하고 간간히 일을 보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6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전 중군 총재 현귀의 줄기 부의를 보내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8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8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이자, 이군실, 유실 등을 해주에 보내 내구마 60필을 조련케 하다. 겸사복 첨총재 이자, 이군실과 내관, 유실, 윤길과 소윤, 조회 등을 보내어 무사 12명을 거느리고 내구마 60필을 해주에서 조련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8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일본군 준수 태수 원성의 처 용선이 박물을 바치다. 포로된 인구를 돌려보내기를 청하고 유리동, 백동, 단목 등의 물건을 바치니 정포 200필을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8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일사년의 지세로 받을 향유 청밀은 3분의 1만 상납하고 나머지는 쌀콩으로 받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의영고 인순부, 이순수부, 내섬씨, 내자씨 등 각사에 저장한 향유와 청밀이 1년을 쓰고도 남게 싸우니 청하건대 금년 을사년의 지세로 받을 향유와 청밀은 3분의 1만 상납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쌀과 콩으로 받아 각 고리 국고에 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8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어미구타한 창녕의 김군과 본 주인을 살해한 전주 여종 김덕을 차명에 처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8일 개요 여섯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동전을 쓰지 않는 죄를 감하고자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요즘 보건대 동전을 쓰지 아니하여 죄를 받은 자는 돈 많은 행상이나 큰 가게에 앉은 장사로서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아니라 모두 환과 고독과 가난한 사람들 뿐인데 1조에 형장 100을 맞고 몸은 수군에 충당되고 가산이 몰수되어 살길을 영영히 잃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가엾고 불쌍하오니 원컨대 앞으로는 가산 몰수는 하지 말고 다만 형장 100의 몸을 수군에 충당하는 것으로 그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장량 황보인이 한 해로 신롱한 때 엄마 조련이 가져올 폐해를 아뢰다. 황희도는 금년에 한 해에 신롱하였는데 지금 말을 조련하는 이로 사복시 관원을 해주에 보내면 사람과 말을 합하여 상당히 많이 지닥거리 하는 데에 시끄러운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명년봄에 경기 근처로 보내어 조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복시에 탈만한 말이 없다. 지난번 광주에서 사냥할 적에 탔던 말이 날뛰고 길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조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해주에는 새와 짐승들이 많으니 사냥을 해가면서 조련할 수가 있다. 내가 황해도의 신롱을 알고는 있지만 그다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보낸 것이다. 내가 어찌 놀고 장난하게 내버려 둔 것이겠는가 하였다. 이니 계하기를 상관께서 행사하실 때도 오히려 찰방의 불법을 순찰하는데 하물며 지금 사복시 관리가 많은 인마를 거느리고 제 마음대로 다니는데 어찌 사람을 쉽게 고찰하지 않을 것입니까? 신은 조정의 관리를 보내어 잘못되는 일을 막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 폐단을 염려하여 친히 내관, 윤길, 유실 등에게 경계하기를 음식 대접을 받지 말고 영리를 괴롭히지 말며 사람이나 말이 먹는 것은 모두 국고의 쌀과 콩으로 하고 사냥에 몰이하는 군졸들도 교대로 당번한 군졸들을 쓰며 힘써 그 폐를 없애고 혹시라도 삼가지 않음이 없게 하라 하였으며 또 감사에게도 이것을 명하였으니 지금 서울의 관원을 보내어 고찰하기로 하면 역시 하나의 폐단이니 보내지 아니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세종시록 30번 세종 7년 10월 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동교의 강무에서 총재 전흥 조모 등의 행동이 불경했다는 우사간 허성 등의 상소문.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공자는 임금을 섬기되 예를 극진히 하라고 하였고 다른 예측에도 신하가 되었으는 공경함을 지키라고 하였으므로 신하는 임금에게 마땅히 예와 공경을 다해야 하며 비록 잠깐 사이라도 급할 때라도 반드시 여기에 따라야 하고 감히 조금이라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번 전하께서 동교에서 강모하실 때 총재 전흥과 조모 등이 상감의 앞을 바짝 다가서 다니며 말탄 채로 지나다녔으니 자못 예와 공경하는 의리를 잃은 것입니다. 비록 바쁜 중이라 할지라도 군사를 출동하는 급할 때가 아니면 또 전원과 조문은 오랫동안 대궐에 모시고 있었으므로 행동하는 절차를 갖추고 알고 있었는데도 버젓하게 말을 타고 옆눈질을 하면서 지나다녔으니 이는 곧 태만하고 소홀한 생각이 마음속에 잠재하여 불경한 행동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오니 신하가 되어 불경에 이르면 죄가 더 할 수 없이 크다 하겠습니다. 지금 병조에서 문핵하기를 거듭 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윤호를 내리지 않으시니 신등은 적이 유감된 바 있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전흥, 조모 등을 유사히 내려 국문하고 죄를 다스려 후세를 경계하게 하시면 더할 수 없는 다행이겠나이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이보다 앞서 강무할 때도 군사들이 모두 말을 타고 임금 앞을 지나섰다. 만약 강무할 때 임금 머무르는 곳에는 군사들의 말을 타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었다면 논할 수 있겠지만 그런 영도 내리지 않았는데 흥 등에게 죄를 준다는 것은 옳은 일이라 할 수 없지 않는가 하였다. 참으로.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9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싸움에서 죽은 성군 김을보의 아들 김조를 채용하라고 명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9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에서 반화피, 건어, 녹포, 모피, 계암, 약재 등을 공납하지 않게 하다. 찬성황이 이조판서 허조, 공조판서 조비형 등이 평안도 백성의 민폐에 대한 고통을 전번에 아뢰었으므로 임금이 호조에 명하여 그 도에 공납하는 물품의 양을 감하게 하였는데 이번에 호조에서 마감하고 개하기를 공조에 바치는 반화피, 사제감에 바치는 건어, 건저, 건장, 녹포, 제용감에 바치는 모피, 의연고에 바치는 계암, 마른 버섯, 도염서에 바치는 지초, 재생원에 바치는 약재 등은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9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외인에게 발부해 준 노인을 기한이 지난 뒤에 곧 거두게 하다. 예조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대마도에 장사하는 외선의 선주 소원전지가 이미 기한이 지난 노인을 가지고 마음대로 다시 오니 본도 사람이 노인의 예의로대로 기한이 지난 데는 곧 거두어서 함부로 이용함을 방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노인은 여행권이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9일 갑술 일곱 번째 기사 본부 김덕생을 모살한 영광여중 성덕을 처참하다. 영광의 제수 여종 성덕은 간부 망룡과 짜고 본부 김덕생을 모살하였으니 유리 능지에 해당하고 망룡은 유리 처참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9일 갑술 여덟 번째 기사 양령이 세자로 입주했을 때의 군신간의 예를 대신들과 논의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원미생에게 드리니 양령이 세자가 되어 중국에 입주했을 때에 따라간 재상이 혹 세자의 뒤에 앉기도 하고 앞에 서기도 했었는데 중국 사람이 보고 웃더라고 하였다. 재상이 세자를 공경하여 꿇어 앉아 말하면 세자 역시 공경하여 대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에도 태자가 뜰에 내려서 사대부가 절하는 것을 담례하는 일이 있으니 이로써 말한다면 서거나 앉거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재상이 이로써 웃음을 당했다. 만약 세자가 친왕, 군왕, 요동도사와 상대했을 적에는 재상이 꿇어 앉아 말함이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하니 영의정 이직입과 이조판사 허조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허조가 또 개하기를 신이 전에 양녕대군을 따라 중국에 입주하였는데
예고를 할 때 말이 없어서 도보로 다녀왔기 때문에 몸이 곧 피곤하여 물러나와 꿇어 앉았더니 군사들이 같은 소리로 비웃더이다. 그러나 꿇어앉는 예는 주문공이 말한 것이니 신의 마음에 의혹되지 않습니다. 또 중국의 예법이 예적과 합치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장래만 하더라도 허수아비라도 순장하면 후손이 끊어진다는 옛말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것인데 지금 태종 황제의 장사에 궁녀 15인을 순장하고 반호하는 날에 풍악을 올려 시체를 즐겁게 했다고 하니 이와 같은 것은 비록 중국의 일이라도 본받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대사한 김익정 등이 영평군 윤계동과 을부 박흥 등의 매 훔친 죄에 대해 상소하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신화된 사람의 죄로 불경보다 더 큰 것이 없으므로 불경한 실상은 명백히 분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늘의 형조에서 영평군 윤계동과 을부 박흥 등이 궁에서 기르는 매를 훔친 일을 조사해 밝혀서 아뢰었고 전하께서는 곧 의금부에 그 사실을 조사하기를 명하였더니 을부 박흥 등이 먼저 말을 전부 변개하고 계동 역시 실정을 다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전하는 을부 박흥의 죄만 논하시니 신등은 생각하건대 말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현실을 추궁하여 일치된 후에 논결해야 할 것인데 지금 형조와 의금부에서 조사한 문안이 서로 달라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같은 죄로 누구는 면하고 누구는 못 면한다면 공도에 합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의금부와 대관으로 하여금 공문하에 사실을 드러내고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시면 더할 수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계동은 다시 물을 것도 없고 또 이런 것은 급히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윤계동 박흥 을부 탄해 등을 판부사 맹사승과 총재 전흥에게 공문하게 하다. 영도령 유정연을 불러 이르기를 그늘의 사헌부에서 영평군 윤계동 박흥 을부 등이 매를 훔친 일을 가지고 상소하기를 형조와 의금부에서 조사한 기록이 서로 같지 않으니 다시 의금부와 대관으로 하여금 조사에 밝혀서 뒷사람을 경계하라고 하였으니 그 의논은 어떠한가 하니 정연이 아뢰기를 형조 참판은 신에게 상피되는 관계가 있으니 신은 감히 의논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이 유영에게 상피되는 것을 알지 못함이 아니나 일부러 경을 부른 것을 그 숨기고 끓이지 않기를 위한 것이다 하니 정연이 아뢰기를 옛사람을 상피하는 법을 굳이 지켰으나 삼감 분부가 상감 분부가 이 같으시니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계동이 매우 훔친 것을 의혹으로 삼은 것은 박흥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고 또 계동은 종실과 인척관계가 있고 나이도 젊고 어리석은데 만일 일에 대체에 관계된 것이라면 사사로서 공사를 덮을 수가 없으니 법으로 처치하는 것이 가하지만은 이 일은 비록 사실 증거를 잡을지라도 이는 자금과 실인이 논하지 많은 것이 어떠할까 하니 정연이 아뢰기를 전일에 의금부에서 조사할 때 을부와 박흥 등이 먼저 말을 다 바꾸었고 계동도 실정을 다 말하지 않았으니 모름지기 다시 추액하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경의 말이 옳다 하고 윤계동 박흥 을부 탄해 등을 의금부에 도려 내려서 판부사 맹사승과 총재 전흥에게 공문하기를 명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2일 정축 세 번째 기사 각도 창고의 납세 맡은 아전을 현재 호장을 맡은 이 중에서 고르게 하다. 호조에서 개하기를 각도의 수령들이 모든 창고에 납세 맡은 아전을 잘 까려 뽑지 못함이 많아서 어리석고 일에 경험이 없는 자를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잘 보살피고 지키지 못해서 도둑을 맞는 것이 많고 혹은 뒷일을 생각지 않고 공공연히 이리저리 유용하여 많이 축내고 포험이 나서 나라에 상납할 때는 자기의
파산뿐만 아니라 일족에게 연료가 미침으로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납세 맡은 아저는 그 고을로 하여금 진실하고 현재 호정을 맡은 사람을 골라서 보내도록 하여 험충나는 폐단을 없게 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일본군 원도진 평상가 종금이 토사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3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임자 없는 말과 사복시에서 방매한 말은 가격에 나누어 보내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앞으로 각 처에 도망쳐 임자 없이 된 말이나 사복시에서 방매한 말을 모두 가격에 나누어 보내고 또 앞으로는 외방에 임자 없는 말은 사복시에 보낼 것을 제하고는 소재지 강력에 그 나머지를 나누어 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3일 무인 네 번째 기사 본 자손이 없는 경우 공신전, 별사전, 등과전 등을 정식대로 도로 거두게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전제를 상고하건대 공신정은 과외에도 허락되어 자손에게 이어 전하는데 성을 계승하는 자손이라면 영구히 대대로 전하는 것은 마땅하나 그 외손은 이미 중의 위에 들어감을 허락하지 않았고 또 유윤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 본 자손의 이와 같이 논할 수 없사오니 딸만 있고 본 자손이 없는 이의 전토는 무후한 공신의 예의에 의하여 정식대로 도로 거두고 기타 사패 내에 자손에 전한다는 별사전 등과전도 위의 예의에 의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유유는 공신의 자손에게 죄를 감면하는 것이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3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외객인이 바치는 물건은 다 헌납하게 하게 명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외객인이 바치는 물건은 전혀 쓰지 못할 것 외에는 품질을 분별하지 말고 다 헌납함을 허락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3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야인 땅에 도망한 경운의 제수 이상좌 양의금을 참형에 처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비와 눈이 내리다 신설 하례를 그만두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4일 기묘 두 번째 기사 망제에 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4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4일 기묘 네 번째 기사 도총재 이발 좌부대원 김자가 대선과 더불어 의정부에서 박흥 등을 잠문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4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중국과 접경인 평안도의 참로에 찰방을 두게 하다. 황해도 참로에는 이비 찰방을 임명하였는데 중국과 접경인 평안도의 참로에 찰방이 없음은 미편하오니 아울러 두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4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본 주인을 모살한 화동과 고살인 종범인 우정을 각각 참형과 교형에 처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해동청을 진상한 함길도 감사정 총에게 옥감을 하사하다. 단견 안감 옥감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100호 이상이 된 평안도 무산 사마 등의 현에 교도를 두게 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평안도 무산 사마 등 현은 모두 각각 100호 이상이니 다른 예에 의하여 교도를 두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